안녕하세요. 네, 물쌤닷컴에서 수질환경 기사 강의하고 있는 물쌤 이종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우리 시험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아시죠? 그 일정을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살짝. 기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업인력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 일부를 이제 큐넷이라는 곳에서 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큐넷.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이제 시험 일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변동사항, 뭐 계산기 제한, 그리고 그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출제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시험은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붙었고, 뭐 몇 명이 그 취득자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큐넷이고요. 이 큐넷에서는 1년에 1회부터 4회까지 4번의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4번 다 시험 보는 종목은 없어요. 많이 봐야 3번. 그래서 이 종목의 시행 횟수는 응시생의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응시생 수가 좀 적으면은 연 1회 시험 보는 시험도 있고, 대표적으로 해양환경기사. 해양환경기사라는 자격증은 연 1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응시생에 따라서 1회 보기도 하고 2회 보기도 하고 3회 보기도 하는데 4회까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봐도 3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회부터 4회까지 시험 중에서 수질환경 기사만 1, 2, 3회 시험을 봐요. 그 외에 이제 대기환경 기사, 폐기물 처리, 기타 등등의 다른 자격증은 1, 2, 4회 시험을 봅니다. 1, 2, 4회, 1, 2, 3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질 시험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4회는 시험이 없다는 거, 1, 2, 3회로 끝난다는 거, 그거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매년 거의 같은데 3월, 5월, 8월, 9월.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어요. 보통 3월, 5월, 8월, 9월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1회 시험은 3월 초였어요. 3월 초. 근데 2020년 시험은 3월 20일로 좀 뒤쳐졌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2020년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 그러니까 총선, 대선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동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정을 빼서 언제 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변이 없는 한 3월 초였는데 2020년 시험은 3월 20일 좀 뒤로 밀렸다는 거. 얘가 밀리다 보니까 얘도 좀 밀렸어요. 그래서 보통 5월 말이었는데 요번 2020년 시험은 6월 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요 필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사이에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일단 2020년 들어가지고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경 관련된 자격증이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소음 진동, 뭐 자연생태 보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식물 분류기사, 뭐 동물 분류기사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었는데 이 수질과 대기 같은 경우에만 작업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기, 실기 구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3월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 기사의 경우는 5과목, 산업기사의 경우는 4과목 시험 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으세요. 필기 1과목이 수질오염 개론, 2과목이 상하수도,
기사의 경우는 이렇게 5과목, 산업기사의 경우는 상수도 빠져가지고 4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과목당 20문제씩 20문항 과목당 20문제씩 보면서 기사는 100문제, 산업기사는 80문제 그렇게 시험 보면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1차 시험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70점이 된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빵꾸가 나면은 그거는 불합격이 되는 거고 그 과락은 그 8개 미만 그러니까 최소한 8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8개 이상씩 맞추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일 때 1차 시험이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 보통 암기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해요. 그 공정시험 기준이나 법규 그런 데서 과락이 주로 발생하고 어떤 그 수학적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방지기술에서도 과락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1차 시험인데 60점이면은 반에서 조금만 더 맞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에서 조금만 더 맞추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국적인 합격률이 약 30% 정도.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목표 합격률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응시생이 시험을 볼 때는 몇 퍼센트 정도는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수질환경의 경우는 목표 합격률이 30%예요. 근데 거의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좀 적게 나올 때는 10%까지도 나와요. 10%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필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실기 시험이 필답형과 작업형 요걸 합쳐가지고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형. 그래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복합형으로 20년간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20년간. 자,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알고 계신가요? 예, 2020년부터 작업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작업형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안 알려주지 하면서 이제 그 정식으로 민원 제의를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직업훈련 교사 이종혁입니다. 우리의 그 훈련생들을 합격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요. 그게 별로 없나 봐요. 직업훈련교사 뭐 그런 거 별로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고사장이 좀 어렵나 봐요. 고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형 있을 때는 그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봤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못 치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사장을 빌리기도 어렵거니와 그 고사장 빌렸을 때 뭐 장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뭐 감독위원 선임하기도 어렵고 뭐 이래서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작업형이 없어졌는데 학생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작업형이라는 게 실험인데 이 실험은 일주일 정도 빡세게 연습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했었어요. 예전에는 필답형이 60점이고 작업형이 40점인데 이 40점을 일주일 정도 열심히 연습하면은 거의 4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40점 아니라 35점만 맞았다고 치면은 이 60점 중에서 반만 맞춰도 30점, 35점 하면은 65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반만 맞히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카바를 쳐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합격률은 20에서 30%지만 2차 작업형이 있을 때의 합격률은 70에서 80%에 육박했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합격률이었죠. 그래서 1차가 관건이고 1차 합격한 분들은 2차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2019년까지만 그 얘기고 이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수질 대기는 작업형이 있었지만은 폐기물은 작업형이 없고 100% 필답형이었거든요. 그럼 폐기물 합격률이 어느 정도냐? 기사 합격률이 한 15에서 20%. 산업기사는 안 나올 때는 8% 합격률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합격률이 제가 생각할 땐 높아야 3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필기도 실기도 다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기에서 1, 2, 3, 4번에서 골랐던 내용을 실기에서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요 합격률이 전국적인 합격률이 30%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를 어떤 기출문제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개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필답형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이 필답형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 복합형일 때. 근데 이제 100% 필답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제 예상으로는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결론은 옛날에 나오던 문항수에서 문항수가 이제 증가했을 뿐이거든요. 기존에 10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을 때는 이 중에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 한 5문제 정도.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 그리고 3문제 정도가 관연도를 응용하는 문제. 그리고 한 2문제 정도가 신출 유형이었어요. 신출 유형. 예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항수가 증가하면서 이 비율도 비슷하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복합형일 때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것만 맞히는 거죠.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만. 기출문제만 막 파가지고. 그 기출문제 막 파가지고 요거 동일한 문제만 다 맞히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반 맞췄으면은 여기서 일주일 정도 준비하면은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항수가 증가하면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반만 차지하고 있는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 요것만 묻혀서는 합격을 못해요. 뭐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관연도에 응용된 문제 여기까지만 맞추면 돼요. 신출 이건 못 맞춰요. 이건 저도 못 맞춰요. 이 신출되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수도 시설 기준, 하수도 시설 기준 아니면은 폐수처리 공학 아니면은 폐수처리 단위 조작 이런 전공책이 있어요. 그 전공책 제가 말씀드린 4권의 전공책이 한 권당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를 디벼보면은 유사한 문제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1000페이지씩 4권 4000페이지를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저도 못 맞춰요.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문항수가 증가하면서 요것도 한 3, 4문제로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요 3, 4문제를 제낀다 하더라도 동일한 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응용되는 문제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동일한 문제는 무조건 맞히는 게 관연도만 파도 가능하다. 근데 응용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관연도만 파선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념 정리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1차 개념 정리부터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제 그 응용되는 문제까지도 맞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3회차의 수질환경 기사 문제가 12문제가 나오면서 관연도와 똑같은 문제가 3문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대여섯 문제가 관연도에 응용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 응용되는 문제들을 맞힐 수 있는 분들은 1차부터 제대로 공부한 분들.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응용되는 문제를 맞춰서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시험 보는 시행되는 것도 비율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율 비슷한 상태에서 요거를 맞추기 위해선 1차부터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는 바뀌었지만은 그 시험 제도에 바뀐 것에 불만을 품는 것보단 그거에 적응해서 대책을 찾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제대로 된 학습법, 1차부터. 그러면 그 1차에 어떤 과목을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법규는 안 나옵니다. 다행히. 실기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 법규는 안 나오고 공정시험 기준도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실기시험까지 연동되는 과목은 개론과 방지기술이에요. 개론과 방지기술. 특히 방지기술. 그래서 이 문제, 필답형 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는 방지기술에서 나올 거고 60% 정도. 한 30% 정도는 개론에서 나올 것이며 약 10% 정도는 상하수도 아니면은 공정시험 기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차로 끝나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1차를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2차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2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